최근 중동 지역은 그야말로 극도의 긴장 상태로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빈번해지고 있고 그 여파는 걸프만을 넘어 지중해와 아랍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더불어 이로 인한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 가능성과 시리아와 레바논을 매개로 한 간접 전면전 상황 등을 놓고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또한 수차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주요 의제로 상정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극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 속에서도 한국과 이란은 경제협력 채널을 유지하며 조심스럽고도 전략적인 외교적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특히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양국의 협력관계가 2010년대 초까지 꾸준히 확대되어 왔던 만큼 이는 양국이 서로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이란은 중동 최대의 천연가스 보유국이자 석유 생산국인 반면 한국은 고도의 제조업 기술력과 첨단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중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 구조는 외교적 제약 속에서도 경제협력의 명맥이 유지될 수 있는 배경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2012년 이전까지 이란은 한국의 제5대 원유 수입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한국은 이란의 4대 수입국으로서 연간 약 80억 달러 규모의 교역을 이어왔습니다. 이 시기 한국은 이란으로부터 주로 원유와 가스를 수입했고 이란은 한국으로부터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비롯해 산업용 기계와 철강제품 및 정밀화학 제품 등을 수입해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차량은 이란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얻으며 이란 중산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 역시 이란 전역에서 폭넓게 유통되며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게 형성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미국 정부가 이란과 맺은 핵합의를 탈퇴하는 동시에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과 이란 간의 경제관계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왔습니다. 더군다나 2018년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인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하면서 한국은 국제금융 시스템 내에서의 미국 주도 제재 프레임에 따라 이란과의 경제협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원유 수입 금지는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을 2019년 이후 전면 중단하게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한국에 예치된 약 70억 달러 규모의 원유 수출 대금이 동결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한때 양국 간 정치적 긴장의 원인으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양국은 민간 차원에서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왔는데요. 바로 한국 기업들이 이란 내에 설치되어 있던 설비의 유지보수와 정비 그리고 부품 교체 등을 위한 기술 협력을 지속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란 측 역시도 자국 내 병원과 의료기관의 첨단화에 필요한 한국산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꾸준히 도입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9년 말부터 벌어진 글로벌 팬데믹 시기에는 이란 측이 한국산 진단키트와 개인보호 장비를 비롯해 음압병동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하게 요청하자 한국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공급을 허용하며 의료 협력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를 존중하는 가운데서도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상도 가시적인 진전을 보여왔는데요. 이는 한국 측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란의 동결자금 중 일부를 카타르 중앙은행을 통한 의료식품 구매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란 역시 이 같은 조치를 받아들임으로써 긴장 완화의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외신은 한국이 미국과 이란 사이의 외교적 중재자 역할을 조용히 수행하며 동결자금 문제 해결에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던 만큼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인식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 역시도 그간 이란과의 관계에서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한 외교적 유연성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는데요. 예를 들어 이란 내 한국 대사관은 제재로 인해 공식적 무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지 기업들과의 소통에 더해 문화교류 확대와 의료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양국 민간 간 신뢰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과의 협력을 정치 군사 문제가 아닌 실용적 경제 관점에서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양국 간 관계의 복원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양국 간 이익에만 국한되지 않는데 이는 이란과의 협력은 한국에게도 전략적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란은 유라시아와 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향후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완화될 경우 광범위한 인프라 사업과 에너지 프로젝트가 재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이미 이란의 대규모 정유시설과 가스처리 플랜트에 더해
철도 및 도로망 구축 사업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란 시장이 다시 개방될 경우 가장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과 GS건설만 하더라도 과거 이란의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주요 시공사로 참여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는데요. 또한 이란의 청년 인구와 교육 수준 역시 한국에게는 장기적인 산업협력의 잠재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8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이란은 이 중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외국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수용성이 강해 향후 한국의 ICT와 바이오 헬스는 물론이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 진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일부 한국 IT 기업은 제한적이지만 이란 시장에 앱과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란 측도 한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협력 확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란 정부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부활시키기 위해 사상 초유의 특혜 조치를 꺼내들고 나서면서 그동안 이란의 경제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국가적인 사활을 걸어왔던 중국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의 국영매체로 잘 알려진 프레스TV는 최근 이란 중앙은행이 대한민국의 법정통화인 원화를 이란의 공식 외환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목록에 추가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고 나섬으로써 한국과 이란의 경제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큰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이란 중앙은행은 대한민국 원화를 자국의 공식 외환시장에 거래 가능한 외화 목록에 추가했다. 이란 중앙은행 산하 외환 및 금 교환센터는 지난 화요일에 원화 거래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개설했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수출입업자들이 해당 통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ICE의 대변인인 아스가르 발신이는 원화가 유로와 미국 달러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 디르함과 중국 위안화 등 7개 주요 거래 통화와 함께 이란 시장에서 독립적인 통화 기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신이 대변인은 이란이 작년 3월 말까지 1년여 동안 한국으로부터 5억 8천만 달러 상당의 상품 및 물자를 수입했으며 이어 6월 말까지의 분기에는 추가로 8천만 달러 상당을 수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ICE에서 원화 거래가 시작됨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의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환 및 금 교환센터는 2023년 초 설립되었으며 이는 이란 중앙은행이 외환 거래 및 외화의 다양한 정보 및 공공수요에 대한 배분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센터는 수출업자들이 그들의 수익금을 ICE 내에서 수입업자에게 CBI가 승인한 환율로 공급하도록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CBI가 생필품 및 의약품 수입을 위해 외화를 대폭 보조된 가격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ICE의 환율은 비공식 환전시장 환율보다 최대 20%까지 낮은 수준이다. ICE의 웹사이트는 아직 원화의 일일 거래 환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화요일 기준으로 원화는 테헤란의 비공식 시장에서 1원당 671안 리알에 거래되었다. 이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조치의 핵심은 단순한 외환 시장의 기술적 조치 그 이상입니다. 이는 이란 중앙은행이 2023년 초 설립한 공식 외환 거래 플랫폼으로 이란 내에서 외환 거래의 투명성과 통제를 강화하고 수출입업체 간 실질적 외화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ICE에 미국 달러와 유로 그리고 중국 위안화와 더불어 한국의 원화를 우선 거래 통화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한국의 경제적 입지가 이란 시장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란 정부가 한국산 제품과 기술력에 대해 꾸준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통계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이란 매체가 언급했듯이 이란은 2023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5억 8천만 달러 규모의 한국산 상품을 수입했고 그 뒤를 이은 분기에도 8천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집계된 만큼 이는 단순한 일시적 수입이 아니라 한국 제품에 대한 이란 사회의 지속적인 신뢰와 의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원화 거래는 이런 수요를 더욱 원활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존까지는 이란 수입업체들이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려 해도 결제 통로가 제한적이었고 복잡한 환전 과정과 제재 회피 문제로 실질적 거래가 위축되어 왔지만 이란 정부의 이 같은 파격적인 조치를 통해 원화로의 직접 환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이란 기업과의 거래에서 보다 명확하고 합법적인 금융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발판 삼아 이란 원유의 수출 재개 가능성을 열어주는 하나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치는 동결되어 있던 한이란 간 신뢰의 회복 측면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번 원화 상장이 그러한 신뢰 회복의 연장선으로 이란 정부가 한국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다시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ICE 플랫폼 자체의 특징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ICE는 수출업체들이 벌어들인 외화를 수입업체에게 합리적 환율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생필품과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외화를 낮은 가격으로 할당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내에서 원화가 통용되면 이란 내에서 한국산 필수품 수입이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기와 산업용 소모품을 비롯해 식품 가공 설비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강점을 가진 품목들이 다시금 이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ICE의 외환거래 환율은 비공식 시장 대비 최대 20% 저렴한 수준인 만큼 이는 수입업체들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ICE가 이 같은 기준으로 환율을 설정하면 실질 구매력 측면에서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이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에게 수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원화 거래 상장은 향후 양국 간 금융협력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은 그동안 국제 제재로 인해 달러 및 유로 기반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나 루블 등 대체 통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금융 네트워크를 모색해 왔는데요. 때문에 이란 정부가 원화를 독립기호로 등록한 것은 단순히 기술적 거래 편의성을 넘어서 향후 한국과의 결제 시스템 연계 및 무역 금융 협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제재 완화나 JCPOA 복원 등의 외교적 돌파구가 마련될 경우 이란은 기존 거래 경험이 있는 국가들과 빠르게 금융 및 산업 협력을 복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파트너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이란 중앙은행의 조치는 한국과 이란 간 경제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외교적 여건이 변화하거나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일부 완화되는 시점에는 한국이 가장 먼저 이란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로서 큰 가치를 갖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란 내에는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고 한류 문화의 인기 열풍을 발판 삼아 민간 차원의 신뢰 역시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그 신뢰에 다시금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중동 전역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재 체제가 여전히 강고한 상황에서 한국이 이란과 적극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 요건 속에서도 한국은 제재를 존중하되 인도적 협력과 경제적 신뢰는 유지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향후 제재 해제 이후를 대비한 중장기적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중한 접근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이란과의 관계 복원 시 가장 먼저 실익을 거둘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란과의 경제협력은 현재 단기적 이익보다는 중장기 전략적 안목에서 접근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한국은 중동이라는 지정학적 환경과 이란이라는 변수 속에서 외교적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경제 외교를 통해 중요한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의 하늘은 위태롭게 긴장 속에 흔들리고 있지만 한국은 조용한 외교와 기술 기반의 신뢰를 통해 하나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언젠가 다시 활짝 열릴 이란 시장과 그곳에서 다시 시작될 상호 번영의 협력 관계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회원가입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